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구경 왔네. 구경아, 너 금요일 날 10시 반에 수업 있어? 없지? 오케이. 다행이다. 우리가 다음 달에는 월수반으로 전을 바꿀 거야. 아니, 월수가 아니라 저기 수금, 수금. 좋지. 월요일 날이 여기도 많이 막혀, 그지? 왜냐하면 수학하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많이 막히거든. 아예 금요일 날 안 막힐 거야. 금요일 날은 초반에 술가게 그쪽만 막혀. 그러니까 그때 되면 집에 갈 시간이 안 막혀. 아니다, 한참 먹을 시간이 안 막혀. 그래서 수금이야. 잊지 마. 요번 주는 월요일 나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11월 2일 날이 시작이야. 알았지? 수금이다. 체크해놔. 핸드폰에 적어놔 빨리. 월요일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월요일은 끝나고 집에 가면 돼. 그래서 수금반이야. 금요일 날은 대부분 없지 뭐 아무것도 그지? 그 토요일 아침에 수업 있어? 몇 시에? 10시? 괜찮지? 체력이 중요하니까 체력도 잘 안 배를 해. 근데 10시면 충분해. 자, 보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이거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어, 이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에 대한 어떤 파장이 이제 숫자로 돼 있잖아. 656, 486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발mol한 사람이 이 파장의 어떤 그 숫자들의 규칙성을 찾아서 보내요. 그래서 이 발mol한 사람은 수학 교사. 알았지?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아무튼 뭐 가문의 영광이지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맞지? 교과서에 나오면 일단 가문의 영광이야. 전 세계인이 다 알 텐데 발모라는 이름을. 그렇지 않니? 네가 죽고 나서 네 이름이 막 사람들이 불리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치? 난 글렀다. 다음 생에나. 자, 발모란 사람이 뭘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을 이제 보내요. 그래 놓고는 이 R은 그냥 상수야. 뭐 R이 뭐 상수라는 거 알면 되고, 어? 그리고 이 N은 3부터 4, 5 이런 값이라고 보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발머식이야. 그랬는데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은 수학 선생님이 얘기한 걸 무시를 하죠. 응? 무시를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3을 대입했더니만 맨 처음 파장인 650이 딱 나왔어. 그 다음에 4를 딱 대입했더니만 그 다음 파장인 486이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이 규칙은 맞는 규칙이야? 틀린 규칙이야? 이건 정확한 규칙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발머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리학자들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예상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n이라는 값인데 이 2도 사실은 그냥 그 뭐라 그래? 그 정수잖아, 그지?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파장이 남다인 빛에너지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빛이 나왔어. 이 빛은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온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잖아. 프랑크 상수에다가 광속하고 남다분의 1.
이게 비대너지지. 그지? 그럼 요만큼을 델타 E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조금 해보면 요 앞에 있는 항이 이게 이제 이것도 n인데 n1의 제곱이라 그럴게. 뒤에 있는 항이 n2의 제곱이라 할게. 그러니까 n1, n2는 다른 n이지. 다른 n. n은 뭐 딱딱 떨어지는 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알겠지? 이걸 하고 프랑크 상수에다가 c 곱해주는 거야. 결국 뭐냐면 이 식에다가 이렇게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게 델타 2라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식을 딱 보니까는 이거 상수죠? 이거 상수 맞죠? 자, 얘도 뭐예요? 상수죠? 얘도 상수 맞죠? 그지? 상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는 뭐야? 그냥 상수야. 그래서 이 상수를 제가 임의로 A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 상수를 A로 잡고 가로를 풀 거야. 알았지? 가로를 풀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될 거야. A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 쓰고 N2의 제곱분의 1. 썼죠? 됐나요? 자, 그럼 그 가운데 보면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어떤 차이를 뜻하잖아. 이 델타가 뭐니? 델타도 차이지. 에너지 차이가 델타 2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은 뭐라는 뜻이야? 이게 에너지라는 뜻이잖아, 에너지. 전자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차이가 뭐라는 뜻이야? 델타 2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 에너지 값은 A에다가 N의 제곱분의 1이고 이 N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 그제? 그래서 이 N 값은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1과 2 사이에는 어떤 값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뭐야? 딱딱 끊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딱딱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보란 사람이든 뭐든 간에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의 첫 번째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었어. 알았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잘 모르지만 아인슈타인 알죠? 선생님보다 머리 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발견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새로 정의를 내리다가 시간축을 하나 딱 대입하는 바람에 상대성 이론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은 모든 세상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야.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전자 에너지 주기를 얘기할 때 만유인력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봐봐. 적지 말고 듣기만 해도 돼. 이게 이제 지구예요. 조그만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 만유인력이 작용해. 알았지? 그 만유인력은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그러면 지금 요 인력은 어디가 제일 크니? 여기가 제일 큰 거야. 인력이 제일 클 때 힘이 가장 크면 에너지는 제일 작아. 제일 작아. 자, 이건 거죠.
선생님 백이야. 이쁘지? 이거예요. 자, 이 물체가 있어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해? 여기 있을 때야? 책상에 있을 때야? 그렇지. 똑같아.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뜻이야. 그 얘기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걸 뜻해요. 자, 됐지? 자, 이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놔. 자, 힘은 어떻게 되죠? 힘은 어떻게 돼? 멀어지면 작아지지?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 커져. 그렇지. 계속 가가지고 이 물체가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 힘은 얼마가 될까? 0. 거리가 무한대면 힘이 0이지. 에너지는 0이지. 힘이 없으면 에너지도 0이야. 이게 물리법칙의 기본이라고. 그럼 봐봐.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가 최대야, 최대. 그지? 그지? 그럼 최대가 0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양수, 음수. 그렇지. 그래서 만유인력에서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는 음수 값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원자 핵으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원자 핵이야. 이게 전자야. 알았지? 전자는 원자 핵 근처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 에너지 준위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n이 무한대가 아닐 경우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음수를 가져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알았어? 왜 마이너스가 붙는 줄 알겠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이 에너지 준이거든. 이 이름이 이렇게 돼. 전자의 에너지 준이.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 그러는데 이 전자의 에너지 준은 어떤 개념이란 얘기야?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마이너스의 의미야. 왜 마이너스 붙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n이 무한대일 때를 가리켜서 n이 무한대일 때 가장 에너지가 어떤 거야?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거지. 그래프. 알았지?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학이라 그러면 y는 ax 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이래 연속적인 함수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나오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 왜? 불연속적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그릇이 그래프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합시다. 위치 에너지. 알았지?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n이 1일 때가 마이너스 a고요. n이 무한대일 때가 0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그지? 1일 때가 제일 어떤 거야? 제일 작은 거고, 무한대일 제일 큰 거니까. 제일 큰 값이 에너지가 0이 되니까,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n이 2이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고요. n이 3이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9분의 a가 되고요. n이 4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n이 5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계속 이제 n이 4, 5, 6, 7, 8 쭉 갈라. 알았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그 불연속적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n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1과 2 사이에 어떤 값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불연속적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지? 전자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이 지금 배우는 보의 원자 모형을 계단 모형이라고 해요. 계단 모형이 결항이 아니라 계단이다. 계단. 자, 계단이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어?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언덕이야. 응? 자, 공을 떨어뜨리면 언덕에서는 공이 모든 위치에 다 가능해. 그런데 계단은 어떻게 되니? 계단은 여기 아니면 여기만 위치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불연속적인 모형을 계단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자, n이 3에서 2로 전이를 할 때. 자, 3에서 2로 전이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자, 어디가 커요? 무한대가 커요? n이, 그러니까 3이 커요? 2가 커요? 에너지는? 아니, 에너지 값은 3이 커요? 2가 커요? 3, 3. 3. 그러면 얘는 델타 2를 방출하는 거야, 방출. 알겠지? 그러니까 n이 3에서 n이 2로 가게 되면 델타 2를 방출한다. 그럼 이 델타 2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델타 2를 구할 때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큰 게 E3고 작은 게 E2거든. 그러면 얘는 위에 있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써보면 E3는 마이너스 A에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A 써이죠. A분의 A 마이너스 A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 얘를 다시 간단히 해보면 A 빼고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알았죠? 얘를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잘 보세요. 원자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여기 있다. 알았지? 그러면 이쪽은 안쪽이라 그러고 이쪽을 바깥쪽이라 얘기할게. 그러니까 원자의 근처가 안쪽이야. 그다음 그 멀리가 바깥쪽이야. 그지? 그러면 2라고 하는 건 안쪽에 해당하는 값이야, 바깥쪽에 해당하는 값이야. 2, 3 중에 2는 안쪽, 그렇지. 3은 바깥쪽. 알았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런 건 n이 1이다, 2다, 3을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럼 왜 껍질이라 그런지 알려줄 텐데 일단은 안쪽과 바깥쪽을 생각해. 안쪽은 어떨 때? 해가 가까운 쪽이라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 델타 2는 A 쓰고 얘는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무슨 값이 되냐면 항상 양수 값이 나와. 그렇겠지? 안쪽이 더 작은 저기 더 작은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양수 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단 에너지 차이만큼은 똑같을 테니까 얘를 뭐 해야 돼? 흡수. 알았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에너지 더 큰데요? 아니, 딱 그만큼만 흡수하지 이거보다 크다고 흡수하는 건 아니야. 이해됩니까? 어, 당연히 얘는 흡수하지 못하지. 그런데 얘보다 크다고 흡수가 되는 건 아니야. 딱 요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해. 이해돼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무슨 원자에 대한 얘기냐면 수소 원자에 관한 얘기야. 자, 수소 전자 몇 개 있니? 수소 전자 한 개 있어요. 여긴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고 생각하면 돼. 전자가. 얘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온이야. 수소 이온 H 플러스. 근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이 전자를 N이 1인 곳에서부터 무한대로 보내줄 때가 전자를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보낼 때?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흡수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델타 E라 그랬고 그건 얼마일까요? 0이야? AJ. 델타 E는 차이라 그랬으니까 AJ.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A라는 값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A라고 하는 값은.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상수로 얘기했는데 그 상수가 결국 뭐를 의미한다?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로.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A라고 하는 값은 뭘 의미하냐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1312 kJ per 몰로 결정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써보면 전자의 에너지 주인은 이게 무슨 원자? 수소 원자야. 알았지? 수소 원자가 갖는 전자 에너지 주인은 이온화 에너지의 n의 제곱분의 1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n 값은 자, 이런 것들을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맨 처음에 적었던 게 발머식이잖아. 이제 발머식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 이 발머식의 2라는 값이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두 번째 n이 2인 쪽으로 떨어진다 이 뜻이야.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발머식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두 번째 껍질에서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내 준 게 발머식이에요. 알았죠? 그 2의 제곱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야. 두 번째로 전이할 때.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올 때 가시광선이지 눈에 보이는.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흔히 발모 계열이라 그러는데, 그럼 왜 이 발모 계열이 맨 처음에 발견됐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빛들을 갖다가 필름 있죠, 필름. 이 필름 안 쓰죠? 필름이 뭔지는 알아요? 알아요? 필름? 알아? 아는구나. 그래? 필름으로 사진 찍어봤어? 그래? 어떻게? 언제? 이 졸업사진도 요즘에 디카로 찍지 않냐? 유은이 필름 알아? 본 적 있어? 그래? 신기하다. 선생님은 이제 필름 카메라가 있다? 아, 레트로가 요즘 유행이잖아.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막 뒤지다 보니까 옛날 내 책상에 있더라서 옛날에 찍던 필름 카메라가 그걸 되게 반가운 거야. 그래서 필름을 샀어 인터넷에서. 한 장도 안 찍었어. 진짜 한 장도 안 찍었어. 아니 진짜 핸드폰 들고 다니면 그걸 이제 찍어야지 들고 다 여행 갈 때 가져가 사실은 가져가긴 하는데 야 그거 찍고 있냐 이걸 찍지 안 돼.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내가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어. 아무튼 그 필름이 있어. 필름이 있는데 그 이제 필름을 그 코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코닥. 이 코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가끔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에 나오는 얘기일 거야. 코닥이 필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코닥 필름 나오듯이 코닥이 뭐 디카도 나오고 뭐 프린터도 나오고 뭐 그런 회사야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코닥이라는 사람이 필름 만들 때 생각해봐.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맨 먼저 가시광선을 감광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인화를 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들었겠지. 그잖아. 바보가 아닌 이상 저게서 왜 감광을 해?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그걸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 발목예로 나온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화학이 발전하고 화학이 발전, 필름도 화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자외선도 감광을 하고 적외선도 감광하는 필름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계열을 만든 거죠. 뭐야? 수소 원자에서 N이 1로 떨어질 때 방출한 빛을 감광을 한 거예요. 파시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외선을 감광하는 그러한 필름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또 발표를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를 따면 자, 이 자고 이게 라. 자라 뭔지 알아? 자라. 자라가 대머리잖아. 제 자라가 발을 쓰고 가발 알지? 가발을 쓰고 적을 깨부순다. 자라가 뭐 전투병인가 봐. 자라 가발 적파. 기억해. 대신에 나오면 꼭 이런 거 내요. 참 문제같이 나온 문제들. 예,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자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그제? 그다음에 가시광선은 발막. 적외선은 파시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외선은 N이 1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은 N이 2로 전이할 때. 그 다음엔 적외선은 N이 3으로 전이할 때 빛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이제 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 뭐 푸딩 모형 아니면 행성 모형처럼 모형을 만든 거야.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옆에 그림처럼.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는 사람이 그 맨 처음에 궤도라는 표현을 맨 처음에 썼고요. 궤도. 전자 궤도. 궤도라는 표현을 맨 처음에 썼고, 그 다음엔 껍질이라는 표현도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보란 사람이에요. 껍질. 진짜 껍질이야 아니야? 아니야. 뭔 양파냐? 응?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껍질이나 궤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E1, E2, 그지? 그 다음에 E3, E4를 의미하는 겁니다. E5까지. 알았죠? 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이거 무슨 원자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어? 수소 원자. 알았지? 수소 원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가장 안정할 때가 N이 1인 곳에 있는 거죠. 맞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를 이거 N이 있는 거. 이 N이 1인데를 갖다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얘를 바닥 상태라 바닥. 전자의 상태가 바닥이야. N이 1일 때. 알았죠? 그 다음엔 N이 1이 아닐 때는 들뜬 상태라고 그래요. 들뜬 상태. 자, 바닥 상태는 가장 에너지가 작을 때가 바닥.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커진 상태가 들뜬 상태. 알았죠? 어. 그래서 요거는 델타 E만큼을 뭐 하는 거죠? 흡수하면은 바닥에서 어디로? 들뜬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얘는 델타 E를 뭐 하는 거죠? 방출을 하는 거예요. 방출. 그런데 흡수할 때는 다양해. 빛에너지도 되고 전기에너지도 돼. 그만큼만 해당하는 에너지는 다 흡수가 돼. 근데 방출은 안 그래. 반드시 빛에너지만. 반드시 빛에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거 다 이 원리야. 생각해요. 방출할 때 빛에너지가 아니면은 열에너지면 어휴 더워 죽어버릴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얘는 빛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기에너지 쫙 에너지 줬다가 전자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뚝 떨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빛에너지라서 전구를 만든 거예요. 왜 전구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겠지? 그러니까 에디슨이 만든 전구는 그거 아니야. 에디슨은 정말로 훌륭한 기술자죠. 과학자가 아니라. 그 에디슨은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뭐 형광등부터 시작 LED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이걸 이용해.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양자 역학이라 그러는데 양자 역학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내용에서 양자 역학이 들어가 있어. 지라? 요 생각해봐라. 이런 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 아직도 백열전구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백열전구 써봤어? 안 써봤지? 선생님 써봤을 거 아니야. 선생님 써봤어요 백열전구. 내가 여름에 졸라도 백열전구는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뭐 여기 켜놓잖아. 그러면 이제 여름에 옛날에 에어컨도 없잖아. 근데 그 여름 밤에 백열전 켜놓지 후끈후끈해요. 공부할 때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그냥 꺼놓고 자지. 그런데 이제 형광등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상 위에 형광등이 딱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뜨겁지 않게 우리가 조명기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게 보호의 원자모형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의 원자모형을 배웠으니까 연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현대원자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만. 자, 먼저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3에서 1로 전자가 전이했어. 흡수 방출. 둘 중에 뭐야? 응? 방출이지. 2에서 1은 2에서 4는 1에서 3은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빛인가부터 빛인가를 얘기해 보자. 자, 3에서 1은 무슨 빛이야? 그렇죠. 자외선. 2에서 1은 오케이. 흡수한대. 그럼 빛을 흡수하면 2에서 4는 자, 빛의 종류는 항상 작은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대답해봐. 무슨 빛을 흡수해야 돼? 그렇지. 쉽지? 그 다음, 자, 1에서 3은 뭐로 흡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빛과 흡수하는 빛은 같은 종류가 돼야지, 당연히. 왜냐면 델타 E가 똑같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4에서 2로 갈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니까 2에서 4는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거야. 이래 최첨단이죠, 선생님 강의실은. 소리로 다 켜지고 그래요. 가끔 멍청하게 꺼지더라. 또 해보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들이 막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간격이 좁아질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간격이 좁아지는 게 이렇게 한번 좁아졌다가 이렇게 한번 좁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크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A, B, C, D. 자, 그러면 가시광선과 자외선에 해당하는 애들을 두 가지 계열을 놔뒀다고 할게요. 그래 놓고 이런 거 나와요. 뭐 656, 파장 뭐 486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근데 뭐 그런 것도 주어져. 자외선 가시광선인지 적외선 가시광선인지. 자, 내가 뭐라 그랬지? 자외선 가시광선. 그럼 이제 계열이 두 개지?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한 계열, 이렇게 또 한 계열. 알았지? 자, 그럼 왼쪽은 무슨 빛이야? 어떤 빛에 해당해요? 왼쪽은? 응? 그렇지. 자외선. 오른쪽은 가시광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A부터 보자. A, B, C, D가 있는데, 자, A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요? 어디에서 어디?
자, 자외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이쪽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야? 2에서 1. 이 선이, 그지? 그럼 이건 뭐니? 그래, 3에서 1. 제일 작은 게 2에서 1이니까 그 다음 작은 거는 3에서 1이지. 그래서 A는 n이 3에서 n이 1로 전이할 때, B는요, n이 2에서 n이 1로 전이할 때. 자, C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자,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D야. 그럼 D는 3에서 2가 되는 거지. 얘는 4에서 2. 그래서 C는 4에서 2로 전이할 때라면 D는 3에서 2로 전이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응? 그래. 그럼 하는 김에 CD지, CD. 아, CD 말고 BC. 델타 E하고 델타 E B하고 델타 E C를 비교를 해보자 말이야. 에너지가. 분명히 에너지 차이가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온의 에너지 쓰고 어디서 B가 어디야? 안쪽 껍질이 2에서 1 중에 안쪽 껍질은 뭐예요? 1이죠.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요거 돼. 이온의 에너지 쓰고. 자, C는 안쪽 껍질이 2예요, 4예요? 2지, 2. 그럼 2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온의 에너지 지워지고 여기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4분의 1은 얼마니? 그럼 뒤에 값 얼마야? 2의 제곱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잖아. 얼마? 응? 16분의 3? 맞아요?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야? 4대. 근데 이게 애들이 빛으로 나오잖아. 그지? 하나가 뭐 가시광선 하나는 자외선, 그럼 파장. B의 파장과 C의 파장은 몇 대 몇이라 얘기해야 돼. 비대너지와 파장은 반비례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보호의 원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얘는 현대 원자 모형은 아니에요. 알겠지? 현대 원자 모형을 지금부터 배우는데 왜 그러면 이제 이 배우냐면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어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뭐냐면 봐봐. 한계가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는 정확히 적용되는데 다른 원자에는 적용이 안 돼. 뭐냐면 예를 들면 2개짜리가 있어. 이제 헬륨이 있어, 헬륨. 헬륨은 전자가 2개잖아. 알겠지? 그러면 헬륨도 이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하면. 물론 파장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몇 개로 이렇게 스프릿돼서 나와요. 선 하나가 눈으로 볼 때 선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돋보여가지고 보니까 선이 몇 개로 나눠져 있더래.
이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 이상만 있어도 두 개만 있어도 설명이 안 돼. 알았지? 그게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수정이 돼야 되죠, 수정. 그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인데 이 현대 원자 이제 뭐야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이 전자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전자를 표현해 줄 때 쉽게 얘기하면 전자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전자를 확률로 표현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확률. 이게 시작이에요. 확률로 해보자. 이거 누가 물리학자가 있겠지. 어마무지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그, 드브로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물리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천재입니다. 천재. 진짜 천재. 어마무지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의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슈레딩거라는 사람. 슈레딩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응? 안 들어봤어? 그 유명한 걸 안 들어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거 필독서야, 니들. 그 양자역학인가가 아마 필독서일걸?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필독서 거야, 아마 고등학교. 거기 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나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별게 아니라 이 박스에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거 따지는 거야. 살았을까 죽었을 것 같아. 박스에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모르는 거야. 살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 고양이가 살았을지 죽었을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는 거야. 확률밖에 없는 거야. 살 수 있는 확률과 그런 게 뭐 슈레딩거 고양이에요. 재미 졸라 없어. 진짜로. 필독서인데 저기 고등학교 필독서들이 다 재미가 없지. 재밌는 게 어디냐 우리. 무협지가 낫지. 우리 때 무협지 많이 봤는데 요즘 뭐 보니? 어? 하이틴 소설 뭐 보냐? 읽는 거 없어? 웹 웹툰? 웹툰이 제일 많이 보지. 웹툰 재밌더라. 나도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하나 보다가 웹툰을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재밌더라. 그 드라마가 있잖아. 드라마 그 세경인가? 그 나온 드라마 하나 있어. 뭐였지 그게 제목이? 까먹었다. 세정이. 뭐 구구단인가? 그 여자야? 구구단 맞아? 많이 한다 나도 아이돌. 구구단의 그거 있잖아. 걔 나온 드라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웹툰 드라마. 웹툰에 관한 드라마인데 봤더니만 웹툰을 보고 싶은 거야. 네이버에 들어가서 웹툰을 봤는데 졸라 재밌더라.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보나 했어. 그러니까 역시 재밌으니까 보더라. 뭐 추천해 줄 만한 웹툰 없냐? 이 웹툰 안 봐? 뭐 봐, 너? 엄청 많이 봐? 그중에 재밌는 거, 제일 재밌는 거 뭐야? 그냥 킬링 타임이구나. 알았어. 이제 뭐야? 아무튼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 그게 이제 그 얘기한 사람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야.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 전자가 확률로 얘기하자라고 해놓고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어. 슈레딩거 슈방.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 전자를 뭐로 얘기하냐면 파동 함수로 얘기해요. 파동 함수. 모양도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함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y는 하고 시작하잖아. 근데 이건 아니고 파동 함수는 이렇게 시작해. 푸사이래, 푸사이. 몰라도 돼. 일생을 통해서 만나면 안 되는 과목이야. 파동 함수. 이 과목이. 이 과목이 양자역학이야. 알았지? 양자역학. 무지무지하죠.
아니 이거 어떻게 나 양재역학 선생님이 A 플러스 받았거든. 어떻게 받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한 문제를 교수가 풀 때도 이 칠판 있죠. 이 칠판 이건 칠판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메모 정도 하는 수준이고 대학 칠판은 굉장히 큽니다. 이거에 이런 칠판을 한 대여섯 개를 붙여놔야 큰 칠판이거든요. 학교 칠판 있지. 거기 한 두 서너 배 돼. 이게 칠판 수업하니 학교에서? 뭐 그 전자 칠판 있고 그렇게 있고 대부분 전자 칠판 많이 쓰시지 않냐? 언어에 더 많아. 역시 수업은 분필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분필이 좋아요. 근데 사실 오래 못 써 있어. 이제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오래 못 써 있어. 물론 이런 수업을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 수업을 하는데 편해 앉아서 하면. 그러니까 다리 부러지고 수업을 다니는데 애들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거의 이제 된 거지. 사실 이게 칠판 수업 한 번 못 봤냐서 칠판 수업? 못 봤구나. 지금 칠판 하면 죽음인데. 여기 뒤에 보면 칠판 뭐 있어. 판사해 놓은 거.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다음에 보여줄게 내가.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그런 칠판이 되게 큰 게 있는데 그 되게 큰 칠판을 두 바닥을 지워야 한 문제가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양자역학이야. 그 양자역학인데 어마무지한 과목이죠. 그리고 시험도 두 문제밖에 안 나와. 많이 내야 두 문제야. 보통 한 문제만 내. 그러면 2시간 내내 뭐 하냐면 120분 시험이면 2시간 내내 계속 풀어야 돼. 2시간 내내. 이만큼씩 풀어가지고 내면은 되고 대부분 뭐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못 풀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 문제 풀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절대로 듣지 마. 알았지? 이걸 안 들을 수 있는 과가 뭐냐? 그럼 뭐냐? 의대, 약대, 시대를 제외한 모든 공과대학은 양자역학을 썼습니다. 알았죠? 뭐 기계공학도 들어야 되고요. 뭐 전자공학 아니면 요즘에 그 유행하는 컴공 있지? 당연히 들어야 돼 양자역학. 물리학과 당연히 들어야 되고 네, 화학과도 들어야 돼요. 생물학과 안 들어도 돼요. 생물학과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생물 쪽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거기 나오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파동함수를 통해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줘. 응?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또 식으로 쫙 풀어서 나타냅니다. 슈레딩거. 또 천재입니다. 예, 어마무지한 천재죠, 슈레딩거. 천재들의 필독서죠, 양자역학. 그거 알잖아, 그 우리나라 천재 알지? 그 저기 꼬마 7살인가 8살짜리. 그 7살인가 8살에 그 인하대 물리학과 들어가는 아니다. 10살에 들어갔나? 인하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걔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 대학교 교수를 다 뿌린 거야. 얘를 받을 사람이 없냐? 한 대학교에서 얘기를 했어. 인하대학교에서 물리학과에서 한 교수가 내가 받을게. 근데 걔를 받았어. 그래서 그 애지 이제 취재를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애한테 요즘엔 뭐를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너무 재밌어요. 그랬어. 10살짜리가. 근데 인하대학교에서 결국 뱉어냈어. 걔를. 우리는 걔 못 가르친다. 얘. 그게 미국 가 있어요. 좀 많이 컸겠네요. 지금. 대학생도 되고 20살 아니 20살도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재. 인하대학교에서 뱉어내가지고 미국 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어. 안 들어옵니다. 한국 안 들어가게. 미쳤냐 한국 들어오게? 어.
미국을 또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 아, 참. 우리나라 천재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천재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파동 함수를 얘기한 거죠. 양자역학.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전자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확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여러 사람인데 슈레딩거가 식을 만들었다. 알았지? 확률에 대한 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뭘 했냐면 실제로 그래프에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비탈이에요. 알았죠? 오비탈은 쉽게 얘기하면 얘는 그냥 확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확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야. 그걸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 준 게 오비탈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비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에서 x 값과 y 값과 g 값은 무한가지의 수를 갖는데 연속적으로 갖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에서의 변수는 연속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들이 뚝뚝 끊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양자수라고 하는 거야. 양자수. 그래서 이 양자라는 표현은 뭘 뜻하는 거냐면 불연속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불연속. 알았죠? 그러니까 양자 봐봐. 양을 가진 양을 가진 어느 입자가 아니라 어떤 양이 입자처럼 끊어져 있다는 뜻이야. 모래알처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양자란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불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표현하는 변수들은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귀양자수.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야. 어디서 배웠어? 전자의 보의 원자 모형에서 배웠어요. 알았죠? 그래서 음, 얘는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1, 2, 3, 4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름도 붙였어요. 어떤 이름 붙였냐면 자 n이 1일 때를 k 껍질, 2일 때를 l 껍질, 3일 때를 m 껍질, 4일 때를 n 껍질. 알겠지? 이게 주양자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방해양자수가 있어요. 자, 방해양자수는 다른 말로 부양자수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명칭에 신경 써야 돼. L이라 그래요. L은 뭐를 결정해 주는 거냐면 아까 제 점을 찍어서 나타내 준 게 오비탈이라고 그랬잖아. 그 점을 찍어서 나타내 준 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를 결정한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주양자수에 따라서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이 1이면 0밖에 없는 거지만 n이 2면은 0도 있고 1도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0일 때는 S오비탈일 때 S오비탈을 배울 거예요. 1일 때는 P오비탈이 되는 거고 2일 때는 D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SPD로 이제 나타내 주는데 숫자로 따지면 정리해 줄게요. L이 0일 때 S, L이 1일 때 P, L이 2면은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위양자수야. 그다음 자기양자수라고 있어요. 자기양자수. 자,
아, 나 저 도라이 저, 아, 저거 가다가 자빠져 저거. 아, 짜증. 그치? 제발 그러고 다니지 마. 알았지?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 워워 해주고 인생 배려. 오토에 잘못 타고 다니다가 인생 배려인 사람 많이 봤다. 음. 자,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알았지? 오토바이는 다 늙어서 타는 거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때. 알았지? 선생님은 60 넘어서 한 70대 되면 타려고 나. 있잖아. 제일 멋있는 게 그 외국 사람들 보면 머리 희끗해가지고 할리 데이비스 있잖아. 이 오토바이 중에 이렇게 탁 타는 거 있잖아. 아, 이거 타고 다니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 할아버지 제일 멋지는 것 같아. 어린애들 저러고 돌아다니면 저게 멋지냐, 저거? 아우, 저. 그때 타야지. 70 넘어서. 타다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자, 자기항자수는 뭐냐면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야. 오비탈의 방향성. 그래가지고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부양자수에 의존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L에서부터 0 끼고 플러스 L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L이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L이 2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0일 때 0일 땐 방향이 없다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니까 방향이 세 방향.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이 세 개야. 알았지? 자, 그다음 스핀 양자수라고 했어.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밀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가 일종의 밀입자야. 이 밀입자들은 밀입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할 때 배워. 쿼크라고. 기억나지? 그러니까 전자와 쿼크 이 밀입자인데 얘들은 지네들만의 고유한 스핀 양대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전자는 딱 두 가지 방향밖에 못 돌아가. 쿼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가고. 그런데 얘는 딱 두 가지 방향.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플러스 2분의 1이라 그러고요. 얘를 갖다 업이라 그래요. 업. 다운이라 그런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닝 양자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의 고유한 값이다. 고유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양자수가 총 몇 개야?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 네 개지, 네 개. 그지? 근데 이제 스핀 양자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종의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소. 주소 있지. 요즘에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왜 이런 거지. 아파트 여러 아파트 있잖아. 봉선도만 하더라도 뭐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쌍용도 있지, 뭐 아델리움도 있지 많지. 그지? 그게 주양대수라고 보고. 알았지? 그러니까 포스코에 알았죠? 그다음엔 그 동수가 있잖아. 그럼 백일동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백일동에 101호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포스코 101동 101호.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하나의 오비탈의 주소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한국 아델리움도 있어. 다른 아파트지? 이게 두 번째 껍질. 그러면 얘는 0도 있는데 1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01동도 있는데 102동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ML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ML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101동도 있고 102동도 있는데 102동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 이렇게. 자, 이 하나하나가 오비탈인 거야. 모양은 나중에 배우자고. 일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또 해볼까? n이 3이야. l은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ml은 얼마가 되냐면 ml은 0이 되고 여기 ml은 마이너스 1, 0, 1이 될 것이고 여기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집이 하나인데 이 경우는 이제 세 개죠. 이렇게. 이 경우는 무려 집이 5개네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전자가 뭘 갖는다 그랬지? 무슨 양자수? 스핀 양자수. 그러니까 업, 다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업, 다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봅시다. 요거 하나하나가 오비탈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오비탈 수. 자,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껍질에. 한 개. 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요? 네 개. 자,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9개. 그냥 세알이라고 9개. 알았어. 그래서 오비탈 수는 n의 제곱을 따라간다고 보면 돼. 그 다음 최대 수용 전자. 자, 파란 거 세어봐. 몇 개야? 첫 번째 껍질 2개. 자, 두 번째 껍질 8개. 오비탈이 2개씩 있잖아. 얘는 18개. 그래서 최대 수용 전자는 항상 껍질에 따라서는 주양자 수에 의존하는데 이 n의 제곱을 따라가.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자인 거지 뭐 실제 전자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맥시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두가 뭘 뜻해?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디서 왔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왔지? 그럼 이걸 딱 대입을 하는 거지. 어디다가 슈레딩거 방정식 대입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한번 점으로 찍어봐 라고 나타내 준 게 바로 오비탈이에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알겠어요. 11월 달은 거의 2, 3단은 다 나간다고 보면 돼.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